그 아울렛 방문까지 연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라면 그건 투어죠. 예, 두 번째 주제는 연수 또는 방문으로 했습니다. 안양대 겸임교원의 이력서에 학력란에 뉴욕대 스턴 과정 연수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연수냐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 측에서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중앙일보가 이제 2006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당시 이 과정을 소개하는 사진에 저 하얀 동그라미에 김건희 씨의 2006년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뉴욕대에서 받았다. 저 앞에 있는 외국인은 이제 뉴욕대 교수인 거죠. 받았다라고 했는데 수료증까지 공개를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6개월짜리 서울대 글로벌 리더 과정에서 일주일 뉴욕대 방문해서 그중에서 5일 수업받은 게 어떻게 연수냐. 이건 뻥튀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수로 보십니까? 김근식 교수님은 또 학계에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서울대 경영대 GLA 과정에 예.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이게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예. GLA 그 과정에 이미 그게 뉴욕대 이 비즈니스 스쿨에 일주일 간다는 그 연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리고 그게 개인이 낸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다 지원을 해준 경비예요. 그래서 뉴욕대하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예. 가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물론 연수라고 하니까 뭐 짧게 일주일이니까 그게 뭐 연수겠느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시 서울대 GLA 과정에 공식으로 포함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실제로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갔다 온 것이니까 연수라는 표현은 좀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학력란에 쓸 필요가 있었느냐. 뭐 이 정도는 뭐 시비를 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 전재수는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 민주당의 검증 TF에서 발표할 때는 허위라고 이걸 비판을 했어요. 예. 이게 없더라, 가짜다라고 비판했는데 금방 드러났지 않습니까? 서울대 GLA 과정에 공식 포함돼 있고 갔다 온 것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민주당의 첫 공세는 제가 볼 때 가짜 뉴스였던 게 맞고 그러나 이제 굳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뭐 굳이 경력란에 또 학력란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오전 회의에서 이걸 연수로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제작진들 간에 의견이 있으니까 분분했는데 보통 뭐 일주일짜리 신입사원 연수도 연수라면 연수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학력란에 써놔서 지금 잠깐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당시 2013년에 안양대 겸임교원 이력서에 보면 학력이라고 써져 있는 칸에 맨 마지막에 뉴욕대 스턴스쿨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뭐 장기 연수 보통 저걸 면접자가 본다면 1년짜리 뉴욕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한 5일 갔다 왔어요. 5일. 5일 갔다 수업 하나 듣고 아울렛을 갔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건식 교수님은 잘 아실 겁니다. 예, 뭐 해외 연수도 다니시고 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저거 보면 사실은 이제 뉴욕 대학을 나오신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단과 대학이 뭐고 이게 전공명이 뭐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아주 좀 기가 막힌 부풀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정확하게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난사님처럼 이해가 됩니다만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개설돼 있는 것이죠. 예. 개설돼 있는 것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또 서울대에서 하는 이제 강의나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러면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서 끝내야 되는데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그 수료증 보면은 달랑 5일짜리입니다. 5일짜리. 그러니까 아마 이걸 공개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참 이게 우리 이걸 해명해야 되고 이 수료증을 공개해야 되는 우리 처지가 좀 상당히 좀 남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대 한 건이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조금 좀 허위는 아니지만 이 좀 부풀렸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뉴욕대학교에 명문 뉴욕대학교에 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풀린 거다. 이렇게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가 지난 13년 동안 국민대, 서일대, 안양대, 수원여대 등등 해가지고 무려 5개 대학에 지금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사실로 확인하고 있는 것 중에 무려 18건입니다. 예. 거기에는 단어 하나 고치고 예를 들면 시간 강사인데 진짜 교사를 한 것처럼. 제2 정교사.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산학협력교원인데
부교수를 한 것으로 또 한림성심대학교인데 이 성심을 빼버리고 마치 4년제 한림대학교 이런 식으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또 이 허위 수상 실적 또 수상 실적 부풀리기 이게 쭉 이어지니까 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예, 예. 것이죠. 뭐 저기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부풀리기 경력이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연일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것들이 가짜다, 이제 허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나 이 김건희 씨도 지금 실제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게 가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허위라고 하는 과도한 정치 공세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NYU 이 뉴욕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어제 주말이었죠. 예. 민주당에서 가짜라고 공격을 했던 건데 이게 가짜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나서 가짜 뉴스로 지금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위라고 하는 지나친 정치 공세는 전 의원께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긴 갔는데 일주일짜리 연수 간 걸 굳이 거기에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과장 경력의 기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불편한 심리를 가질 거라고 이게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당시에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서울대 있는데 글로벌 리더 네. 과정이 6개월 중에 네. 그게 이제 뉴욕대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해외 유수대학 해서 뉴욕대 갔다가 뉴욕대가 해외 유수대학인데 유수대학입니다. 뉴욕대 갔다가 옥스퍼드 일주일 갔다가 소르본 일주일 갔으면 다 그럼요. 들어갈 뻔했어요. 다 들어간 거죠.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뭐 이래저래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김건희 씨가 이야기한 한마디로 저를 가름을 해서 저는 그냥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었을 때고요. 15년 전 된 훨씬 전 이야기고 그리고 열심히 여기저기 일을 하고 작업도 하고 노력도 하고 교육도 받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김건희 씨가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돋보이려고 했던 것도 죄라면 죄다. 그러니까 돋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들을 그 심정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도 국민 앞에 공식 사과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그 사과를 저도 봤는데요. 네. 이게 무슨 시에 베풀듯이 하는 사과예요. 저는 세상 전체에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마치 은혜 베풀듯이, 마치 시에 베풀듯이, 호주머니에 무슨 뭐 땅콩 하나 꺼내가지고 던져주듯이 하는 사과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뒷날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노 코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연일 거듭해서 연신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완전 무기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문제가 의혹이 사실이 밝혀지고 또 더 많은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면 그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 뭐라 그랬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기억 안 난다. 아니 어디 뭐 학교에 진학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한 건이면 제 교수님 말씀 충분히 다 수긍하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위 이력이 있습니다. 허위 경력이 있고요. 허위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을 부풀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미술관에서 전시회 했다면서요. 그 사실입니까? 허위 아닙니까? 허위죠. 어떻게 삼성미술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허위죠. 근데 이제 그것을 사실로 확인된 건 팸플릿에 삼성플라자에서 삼성플라자에 한 건데 삼성플라자에서 삼성미술관은 존재하지가 전시를 않죠. 예.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허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풀리게 한 겁니다. 뉴욕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김건희 씨가 막 기자들이 막 마이크 들이댔을 때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안 난다. 이 이야기는 초반부에 했던 전반부에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개인 그냥 아내로서 살던 분이 그냥 그 기자들의 그런 집중적인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한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이틀 뒤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그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라고 정리를 예.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도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 굉장히 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집에만 계시던 분이 나와서 언론들의 지금 집중적인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윤석열 후보도 금요일 날 사과도 사실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이 배우자의 이런 허위 과장 경력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NYU 같은 경우, 뉴욕대 같은 경우 지금 김병기 단장이 사실 오바해서 과도한 정치 공세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뭐지? 분명히 가긴 갔는데 물론 갔는데 일주일짜리 간 것을 연수로 꼭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차치하더라도 5일입니다. 근데 5일. 그 자체를 가짜라고 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러나 입이 10개라도 할 근데 말은 뭐 없는 민주당에서 게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해를 전재수 바라는 의원한테 건 말씀드린 과도한 것은 기대인 것 같고.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든 그 젊었을 때 그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일종의 좀 돋보이려고 이런저런한 과장되게 썼던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결국은 후보도 사과를 했고 저는 김건희 씨도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방식으로 진정성 있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볼 때는 약간은 그 김건희 씨의 이력이 질소과자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포장지에 써져 있는 거 내용물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다들 조금씩 윤색되고 과장되고 또는 그러니까 잘못돼 있거든요. 유죄나 가짜고. 허위는 아닌데 아니, 약간 잘못된 거 부풀린 있죠. 게 예를 들어서 있어서 뭐 부풀린 게 있어서 삼성미술관이나 나쁜 뭐 거죠. 삼성 예. 플라자 이거는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 볼 땐 많이 다를 수 있는 얘기여서 예를 들어서 뭐 주제를 좀 넘어가는 걸로 좀 하시죠. 아니 아니 요즘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니. 아까 한 17분 정도 해가지고. 95년도에 세계 미술 대전의 수상은 허위죠. 그렇죠. 그거는 언론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뭐 해명은 드릴 수 있는데 허위와 부풀리기와 이거 막 짬뽕이 돼 있는 아시지만 거예요. 사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겸임 거예요. 교수라는 예. 게 산학협력 겸임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잘 알지만 이제 자기의 그 상근 다른 별다른 직업이 없으면 시간 강사가 되고 상근 다른 직장이 있으면 겸임 교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학협력 겸임 교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실기를 가르치니까 실기와 관련된 산업체를 운영하거나 산업체 근무하는 분들 모시다가 그 실기 경험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수상작을 써낼 때 본인이 참여한 것도 있고 공동 작업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때 일하고 있었던 회사의 수상작을 써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또 불편하게 생각하신 부분에서는 또 사과를 드리는 걸로 알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선 후보의 부인 그래서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전체적으로 약간 질소가짜처럼 돼 있다라면 요게 또 탐탁치 않은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어서 저 같으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짜뉴스 있지 않냐. 그럼 어떤 건 가짜고 어떤 건 가짜 아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게 저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그건 드리고. 저도 예. 동감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말씀만 더 예, 좀 드리면 예. 저는 사실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그 가족이나 배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검증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배우자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 부인,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이 뉴욕대 하나만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징계받은 공무원인데 한마디가 너무 거기도 못 해가지고 지금 공정과 상식을 어떤 대표하는 네. 뭐 그런 이미지가 돼 있는데 사실은 김건희 씨 이 배우자 문제 때문에 공정과 상식을 이제는 그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전철수 의원님이 이렇게 하고서 전체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질책을 하고 있고 김식 교수님이 뭐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혼내야지 아니, 뭐 이런 그러니까. 표정인데 저도 한 말씀 아니 드릴게요. 잘못했다 그러고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김근식 교수님이 잘못한 건 그렇게 아니에요. 해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도 지난주 금요일 날 사과를 했고요. 저는 한 번 더 필요하다면 더 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김건희 씨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 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 소나기가 쏟아진 게 그친 다음에 모든 걸 파악해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한테 이게 죄는 아니고 허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꼭 부풀릴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네, 반성한다. 겸허하게 사과의 뜻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무식 그다음에 또 교수님이, 하나는 예.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제 생각도 그래요.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직접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명하다 보면 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데로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정말 겸허하게 경청을 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좀 받고 그러나 네. 이제 공보단이나 대변인실에서는 팩트 체크는 해야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틀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열 몇 가지 중에
일부 그 인터넷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팩트 체크를 해보면 또 틀린 게 많이 있어요. 민주당의 주장에. 그런 것들을 또 대응을 해주면 제가 볼 때 되는데 그냥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야 돼요. 그걸 그건 후보나 굳이 이거 후보 틀렸다고 할 부인이 필요가 없어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저도 그 말씀 동의를 아니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세 분석 실장이잖아요. 네, 네. 김건희 씨의 최근 이력 논란이 정세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배우자 논란이 지난주 내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고 저희들도 그 온라인 그 커뮤니티 반응이라든지 그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네. 이게 갑자기 이 관심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예.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국민 거의 80%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들도 아는 거죠. 이게 세금이 안 들어가면 상관없죠. 그러나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관련 공무원들 그다음에 청와대 직제까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다만 아쉬운 것은 선거가 이제 7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등판하지 못하는 처지에 처해 있는 김건희 씨. 카메라 기자들이 또는 언론사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얼굴을 드러내 볼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김건희 씨.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지금 정말로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서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기자 그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김건희 씨 등판에 대해서 일단 후보 개인이 판단할 일이고 그리고 과거에 87년에 이제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 당시 선거운동을 열으면서 당시에 뭐 후보자의 배우자가 나오지 않았다. 꼭 등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뭐 지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후보 배우자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언론에 지나친 관심과 검증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해하건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얼마나 지금 이게 그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는 준비를 해서 나올 겁니다.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억울함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어떤 예. 그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의 언론 대응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정치인으로서 아직 전혀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긁어부스를 만드는 것이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김건희 씨에게 일주일 동안 과도하게 집중이 되니까 마치 김건희 씨가 무슨 악마가 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만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후보 배우자로서 검증 과정에서 조금 확인할 게 있다. 그리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의 의지와 사과의 예.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굳이 우리 국민의힘 중에서 비합리적인 의원처럼 제가 전재수용 공격하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 의원 후보는 전과 사범이 뭐 아들은 뭐 그거 아니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던져만 넣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반박하면 같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정말 그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관심이 있다는 걸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2007년도에 동국대학교의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을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던 검사입니다. 그때 신정아 씨 예일대 학력 위조죠. 그것 때문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다. 1년 6개월 살았어요.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비하면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거우면 무거웠지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 하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자신과 장모와 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고 남에게는 이렇게 가혹하냐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대 시청자 신재화 의견에- 교수는 네. 좀 다르죠. 그거 진짜 학력 박사학위 받은 걸 완전히 가짜로 위조를 해서 그걸 실제로 동국대 정식 교수로 지원하는데 사용해가지고 사실은 이 업무 방해를 정확히 한 거잖아요. 그냥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김건희 씨 다른 박사학위도 유진 논문부터 시작을 어쨌든 해가지고 박사학위 과정에 대한 재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은 봐야 되지만 이걸 속여가지고 유조를 해서 취직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재직증명서에 관한 것만 그렇죠. 그 의혹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라면 그렇죠. 유조라는 업무 건 방해 당연히 혐의가 업무방해 있는 되는 거고. 거죠. 근데 유조라는 예. 것은 지금 절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겸임 교수라는 것은 아시지만 시간 강사가 산학 협력의 의미로서 자기 직장이 있기 때문에 겸임 교수라는 제대로 하는 건데 이게 풀타임으로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자기가 채용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19년에 가능한 강사법이 겁니다. 통과되기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교수나 지도 교수가 이분으로
겸임 교수를 하기로 했다라고 위촉을 하면 위촉된 이후에 자신의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에 국민들이 봤을 때 과장된 이력이 있었던 거다. 제가 이제 법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면 법적으로는 이력서에 과장으로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예, 형사법상은 안 문제가 된다는 없고 거죠. 예, 그러니까 다만 신장한 재직 시장 증명서를 선상에 위조했다면 이거는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구분해서 되고요.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력서를 세세한 위조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력서를 좋진 위조했는데 않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그게 신장한 씨의 법적으로 그런 달리 그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위조하고 동국대 업무방해하고는 전혀 같은 건 그러니까 아니죠. 우리 그 뭐냐면 본인의 문제는 더 가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위 이력, 수상실적 부풀리기, 허위 경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후보와 본인 가족에 있어서는 남에게 들이댔던 가혹하고 처절한 잣대보다 오히려 더 가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 주제만 계속 얘기를 할 없으시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제는 좀 이재명 후보 아들 주제 좀 해주시지. 정말 가혹하십니다. 밖에 부동산 그걸 했는데 그거를 다 환영한다고 해버리시니까 앞에 걸 많이 못 아니 나가지고. 이재명 후보 아들 그 말씀이 그거를 근데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안 하신다고 아, 네거티브 그래요? 안 한다고 고발을 취한 걸로 아, 제가 저희들은 알고 안 하는 있거든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서로 지륵탕 싸움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안 한다고 해서 안 아니 넣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 되면 다시 말씀하시면 아니 이재명 제가 후보 넣도록 아들에 하겠습니다. 대해서는 우리가 연신 거듭해서 사과를 드리고 예. 왜냐면 응당한, 빼박이니까. 예, 빼박이니까 응당한 사과를 할 법적 수밖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의견을 잠깐 전해드리면 이제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괜찮다라는 시청자 의견. 유땡땡님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고 했고, 다만 비판적인 의견은 주땡땡님 궁하면 통한다고 생각하나 정책이 아닌 영업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 논란에 대해서는 경땡땡님 군 입대 복무를 국방부 근무라고 경력에 써도 되는 건가? 라고 국방부 1년에 몇십만 명이 근무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별 문제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장땡님께서는 사소한 걸 가지고 그러냐 허위 이력서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